보시면요. 담보채무라는 것은 다른 다 필요가 없고 박스만 하나 딱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570조하고 572조, 574조, 575조, 576조, 그 다음에 580조, 81조. 여기 보면요. 여기서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 574조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일부 멸시, 575조 용익 권능의 제한, 576조 저당권의 행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580조하고 581조 물건의 하자, 이렇게.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하자담보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먼저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금 감액이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기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척기간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약의 해제권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뭐예요? 계약의 해제. 해제라고 나왔죠? 그러면 계약의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면, 그것은 계약의 목적을 뭐 할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선의하고 악의하고 이렇게 돼 있죠? 선의하고 악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요, 물건의 하자에서는 항상 선의 무과실이에요. 권리의 하자에서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져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보면 여기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금 감액이라고 했죠. 감액은요, 뭔가가 부족이어야 돼요. 부족. 그때만 대금 감액이 있어. 그래서 여기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X. 그래서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요, 수량 부족은 선의의 경우에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여기는 선의의 경우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하고 손해배상은요, 선의는 다 돼. 선의. 계약의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된다? 선의는 다 돼. 선의는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두 가지죠. 벌써 봐요. 담보책임은 먼저 대금 감액은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소량 부족이 있으면 대금 감액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부 타인의 권리는 악의의 경우에도 대금 감액이 있다고 그랬죠? 네. 왜 악의의 경우에도 대금 감액이 있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569조에 보면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요, 악의의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해적권하고 손해배상은 선의 경우는 다 있어, 다.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죠, 별도로. 그런데요, 저당권은요, 우리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전세권은 뭐를 불문한다? 선의, 악의를 불문해. 선의, 악의를 불문해. 그래서 악의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요. 그런데 전부 타인의 권리는 100%가 남의 것이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 딱 내가 이게 모든 게 끝이에요. 이게 담보책임의 끝이라고. 첫 번째, 대금 감액은 일부 또는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일부 또는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일부 타인의 권리, 소량 부족, 일부 멸시, 일부 부족, 이것만 있을 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듣지 말고 뇌에다 좀 박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일부 부족이란 말. 알겠죠? 그 다음에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누구만 다 있다? 선의는 다 있어, 선의.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있어? 선의는 다 있어, 선의.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뭘 보문해? 선악을 보문해. 저당권은 선악을 보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권은 뭘 보문한다고? 선악 보문해. 그 다음에 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는 100% 남의 것이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다시 일부 타인 뭐죠? 대금 감액은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돼? 선의는 다 돼. 저당권은 뭘 불문해? 선악을 불문해.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전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책기간이 없어. 제책기간이 없다고.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그래서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 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의 경우는 뭐가 없다? 제척기간이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두 개가 죄책기한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선의 경우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여기서 1년이다. 악의 경우는 언제다?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 말이죠. 1년. 그래서 선의는 안 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용익권 등의 제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선인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요, 선인 경우에 한해서가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 그냥 용익권 등의 제한에서는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왜요? 안 날란 말이 바로 뭘 얘기해? 선의를 얘기하니까.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의 악의일 때는 뭐라고 하냐? 선의 악의일 때는 매수인은 이렇게.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매수인은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반드시 선의일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수인은 반드시 있어. 그런데 선악을 보문할 때는 그냥 매수인하고 얘기하지 선이다 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알겠죠? 아무 말 없이 그냥 매수인 그러면 뭐를 보문한다? 선악을 포함하는 것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전보 타인이 권리하고 일부 타인이 권리해서 손해배상을 하죠. 일부 타인이 권리하고 그 다음에 전보 타인이 권리해서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 타인의 권리는 이행이익을 배상해. 손해배상으로.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581조가 뭐냐면 종류물이에요. 종류물의 하자에서는 뭐를 할 수 있냐? 완전물 급부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특정물에는 여기요. 특정물에는 완전물 급부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특정물은 뭐냐? 반드시 이것 이 말이죠. 그래 이런 봐봐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을 물건으로 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자식이 특정물이죠. 내 자식 특정. 그러니까 보면요. 지하철 타가지고 할머니 봐봐. 누가 보더라도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이쁜 내 자식이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럼 옆에 사람들 다 쳐다보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할머니는 계속 이쁘대. 특정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보다 더 예쁜 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아이가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거 바로 특정물이에요. 그 특정물은 그거 아니면 다른 걸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부부 사이가 아내가 특정물이죠. 보통 사람들은 또 종류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알겠죠? 그 특정물이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특정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종류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류물은 봐봐요. 책상과 걸상이 종류물이죠. 내가 책상을 100세트를 주문했는데 책상이 2세트가 망가졌어. 그럼 2세트 다시 갖다 달라고 해 안 해? 하죠. 똑같은 걸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물 급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다른 국가고시 2번이나 나왔어. 완전물 급부라고 하는 것은 종류물에만 있고 특정물에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특정물에는 완전한 것으로 다시 갖다 달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특정물에는 없고 어디만 있다? 종류물에만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선이 무과실이고 몇 개월이다? 몇 개월? 안 날부터 몇 개월? 6개월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재작년에 시험이 나왔죠? 그래서 1년이고 권리는 1년이고 물건은 6개월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뭐냐? 경매의 경우는 어때? 경매의 경우는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1차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배당받은 채권자가 책임을 져. 채권자가요. 그 다음에 경매는 반드시 무효이면 안 돼. 무효이면 안 돼. 경매 담보 책임은. 여기서 뭐냐? 물건의 하자. 경매에서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슨 하자가 된다? 권리 하자. 우리 방금 봤잖아요. 권리 하자만 된다. 여기서 우리가요. 법률적 장애를 뭐로 본다?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봐. 법률적 장애는 뭐냐? 내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경락을 받았는데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 다른 법에 의해서. 이 말이죠. 다른 법에 의해서. 그걸 법률적 장애라고 그래. 그것을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봐.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보면
원칙적으로 경매의 경우는 담보 책임이니까 담보 책임은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원칙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물건이 경매가 됐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이라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자를 알면서 뭐 하지 않는 경우 고지하지 않으면 그때 손해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특히 거의 모든 시험은 여기서 시험이 나왔다. 여기에서. 그래서 경매 하자의 경우 채권자가 무조건 책임을 진다. 배당받은 채권자가 OX, X라고 채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지고 책임을 못 질 때 2차적으로 채권자가 책임을 져. 경매는 경매 절차 자체는 유효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는 안 돼. 여러분, 내 집이 경매가 되는데 유리창이 한 장 깨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끼워가지고 경매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슨 하자다? 권리의 하자다. 그런데 법률적 장애를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본다.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문제를 보면 11번을 보세요. 갑은 울소의 토지를 3,000평방미터를 알고 평방미터당 5만 원씩 계산하여 1억 5천에 매수했는데 나중에 토지를 측량 결과 2,700이다. 그럼 뭐요? 1,000에서 2,700이니까 얼마가 부족해? 300이 부족이죠. 봐봐. 지금 이 문제가 일부 타인의 권리예요, 수량 부족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일부 타인의 권리는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 일부 타인의 권리는 100평방미터를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꼭 이 말이 나와. 그 중에서 10평방미터가 병소유다 이렇게. 이거 뭐죠? 일부가 뭐다? 병소유, 타인이다. 일부 타인의 권리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나왔을 때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100평방미터를 계약을 했는데 처음부터 얼마밖에 안 된다? 80평방미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3,000인데 2,70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얼마가 부족해? 300이 부족하다. 그것을 수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무조건 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 돼.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냐? 평방미터당 100만 원에 이렇게. 그럼 평방미터당 100만 원? 이것을 평방미터를 뭐란다? 면적이라고 하고 100만 원을 뭐란다? 가격 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겠다 이 말이죠.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겠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해.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를 쓸 때만 되고, 만약에 통으로 이거 몇 평이요? 100평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측량을 하니까 70평밖에 안 돼. 그렇다고 해서 3,000만 원을 감액해달라고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 평당 100만 원, 몇 평이요? 100평인데요? 그럼 평당 100만 원씩 1억 원에 합시다. 이렇게 계약했는데 30평이 부족해. 그러면 3,000만 원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통으로 퉁쳐가지고 이거요? 한 100만, 1억 정도 하죠. 이렇게 해서 계약했단 말이죠.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금 감액을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대금 감액을 하려면 담보 책임을 지려면 평당 얼마, 평당 이 말을 꼭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갑과 을이 면적을 매매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줄고요. 면적을 매매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그래서 두 번째 주면 끝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렇게 얘기해. 매매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봐봐. 계약서에는 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기재를 안 했네. 기재를 안 했죠? 그러면 기재 안 했으니까 수량 지정을 매매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나라는 분료식 계약 아니에요. 분료식. 기재 필요가 없는 거죠. 분료식이니까. 알겠죠? 2번. 선의의 갑은 을이 300평방미터를 추후 취득하여 갑에게 이질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은 만 날로부터 선이니까. 두 번째 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은 을에게 원시적 일부 불능을 이유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계약 절차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OX? 왜 X예요? 여러분 봐봐. 100,000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 원시적, 객관적,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불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불능. 기억나요? 전부는 뭐다? 유효, 무효. 그 다음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일부죠, 일부.
일부가 부족한다. 이것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574조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관리책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 체결상의 관리책임은 전부가 불능이 돼야 돼. 지금 여기는 일부잖아요, 일부. 알겠죠? 두 번째, 담보 책임은 여러분 유효이다, 무효이다? 담보 책임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담보 책임은 유효이죠, 유효. 담보 책임은 유효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담보 책임 514조가 뭐가 있죠? 대금 감액이 있고 계약 해지가 있고 소매상이 있잖아요. 대금을 깎아달라. 계약이 유효니까 대금을 깎아달라 가지. 계약이 무효인데 대금을 깎아달라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효라고. 유효니까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오잖아. 이런 부당이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당이득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은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친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유효잖아, 유효.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란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수량을 제정한 매매일 때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만일 갑이 위 토지를 경매법원에서 매각을 받아 청량한 결과 면적이 2,700일 경우 선의의 갑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그러면 돼, 안 돼?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1차적으로. 안 되면 2차적으로 누구? 채권자에게. 5번. 갑이 계약 체결 시에 토지의 실제 면적이 2,700을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그러면 악의 경우, 악의 경우 봐봐. 여기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은 선의의 경우에만 담보 책임이 있죠. 악의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13번은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권리의 일부 여기 봐봐. 권리의 일부죠. 그러면 대금 감액은 선악 불문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는 누구? 선의. 소매상은 누구? 선의. 무슨 이익 배상? 이행이. 그 다음에 재측기하는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악의는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여러분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선의의 매수는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악이다. 악이어도 대금 감액. 악의 매수는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매수인이 악이다. 악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봐봐.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누구만 된다고 그랬어? 누구만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뭘 떨 필요 뭐가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선의만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 저당권은 선악을 불문해. 그것 빼고는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만 된다? 선의만 돼. 그럼 여기는 지금 악의가 계약 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간단하잖아요. 5번요. 매수인의 대금 감액은 일방적 의사 표시다. 왜 대금 감액 청구권에 일방적 의사 표시를 하죠? 이건 약간의 0.1%의 응용력만 있으면 돼. 여러분 눈 있어 한번 봐봐.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증감이죠. 증감. 그럼 뭐라고 그래 이것을? 형성권. 형성권은 뭐예요? 그래서 일방적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뭐다? 이때 대금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 표시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매수다. 매수청구권. 그 다음에 증액, 감액, 증감청구권. 분할이란 말, 분할청구권. 소멸청구권. 청구라는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형성권.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라는 말은 뭐다? 단독행위다. 이게 3단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해.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말은 대금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5번은요. 매수인의 선악을 못지않고 인정되는 거. 봐봐. 우리가 선악을 부문하고 인정되는 건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악 부문하고 계약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악 부문하고 대금 감액. 저당권 행사에서 선악 부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알겠죠? 이것이 선악을 불문해. 선악 못지않고 인정되는 것은 권리 전부는 손해배상은 없어. 권리 전부에서는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해제권. 수량 부족 일부 매수는 선악 불문하고 없어.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는 있어. 뭐가 있어? 대금 감액이 있어. 선악 불문하고. 수량 부족 없어. 용의권은 없어. 뭐가 있어? 저당권에서 계약 해제.
저당권에서 손해배상. 그래서 이런 뭐라 나오죠? 담보책임에서 선악불문하고 대금 먼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럼 여기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17번 매도인각과 매수인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담보책임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 목적인 토지 전부가 제3자 병소유인 경우 갑이 그 토지를 취득하여 을에게 뭘 하지 못하면 이전하지 못하면 을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봐봐. 전부가 제3자 소유네. 전부가 제3자 전부가 타인의 권리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네. 이전하지 못하네.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여기 전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담보책임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데 이 표 하나 딸랑 암기하면 되는데 그것도 4가지만. 첫 번째마다 대금 가면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수량 부족만 있다. 일부가 부족일 때만 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지하고 소비상은 선의는 다 된다. 저당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된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약 해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만 뭐가 있다?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딸랑 4가지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매매 목적인 토지 중에 일부가 제3자 병에서 일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을에게 이전할 수 없다. 악이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따질 필요 없다고 그랬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하고 누구만 된다? 선의만 된다. 지금 105번 얘기했죠. 알겠죠? 선의만 된다. 선의만 돼. 근데 누구는 선악불문이다? 저당권은 선악불문이다. 다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만 된다? 선의만. 그런데 저당권은 뭘 불문한다? 선악. 알겠죠? 니은 틀렸죠? 디귿. 종류로 지정이 됐죠? 그런데 특정되고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 을은 우리 봐봐. 여기 물건의 하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선의 무과실은 갑에 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하자 없는 물건. 종류니까 하자 없는 물건을 뭐라고 그래? 거기다가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그래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을 갑이 변제기에 뭐하지 않는 도달하지 않는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줄과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해요. 변제기 계약 체결 시가 아니고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해요. 이건 법조문 그대로예요. 자, 다음에 19번 물건의 하자. 1번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매수인은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또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런 봐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이때는 매수인은 그러면 안 돼.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하게 해야 돼.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 그냥 매수인 그러면 안 돼. 내가 말했죠? 아무 말 없이 매수인 그러면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니까 안 돼. 알겠죠? 2번 매수인은 하자가 있음을 모르거나 1번이 틀린 것이 아니게 뭐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다? 2번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죠. 2번에 지금 뭐라 나왔죠? 이때 매수인은 선의이면서 과실이 없어. 모르거나 그러면 알지 못한다는데 뭐가 없어야 돼? 과실이 없어야. 모르거나 선의. 과실이 없어야. 무과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1번에는 원래 2번이 없으면 1번은 틀린 거예요. 알겠죠? 2번이 없으면 1번이 틀리다고. 1번의 매수인은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란 말이 반드시 있어요. 없으면 그냥 선악불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번 때문에 1번이 맞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3번. 그래서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뿐이다. 옆줄 긋어 해제권 X. 그 다음에 4번 하자 담보 책임은 특정물 매매에서만 인정이 되고 종류물에서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하자 담보는 특정물, 불특정물 다 되죠. 5번 매수인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다 그랬는데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그 하자를 만나부터 발견한 날이니까 안날 똑같은 말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한 날이라고 하고 안날하고 똑같죠? 계약을 체결한 날 X. 계약을 체결한 날 그러면 안 돼. 하자를 발견한 날 그랬으니까 안날이죠. 안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1번이죠?
이 실험 보세요. 부동산 환매죠? 환매는 바로 봐. 1번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 그 말이 가장 중요해. 매매계약과 동시. 그 말이 가장 중요해. 계약 체결 후 그러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2번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줄고,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줄고, 매매대금과 줄 것이고 매매 비용을 합한 것, 그러면 특약이 없는 한 그랬죠? 거기 줄 것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특약으로 초과할 수 있다. 특약으로 초과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자 봐봐.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OX. X라 이 말이죠. X다. X다. 여기 언제나가 틀렸는데 왜 그러냐? 여기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 다른 약정이 있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지 않아. 다른 약정이 뭐예요? 위약금 약정이지 뭐야. 아까 배웠잖아요. 위약금 특약을 한다. 위약금 특약, 이게 다른 약정 아니에요. 위약금 특약이라면 계약금은 뭐로 본다?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 몇 가지가 있다니까 이게. 그 중에서 뭐냐? 환매가 두 가지가 있어. 환매가 봐봐. 환매에서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알겠죠?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금 나왔잖아요. 다른 말이 없으면 매매대금과 비용을 합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매매대금과 비용을 합한 것을 보다 초과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초과할 수 있다. 그게 국가고시 2번이나 났다고. 초과할 수 있다. 또 뭐냐면 우리 여러분요, 환매에서 대금의 이자와 과실은 언제나 상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단 말이죠. 언제나가 아니에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상계를 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거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다른 것도 많아. 예를 들어서 우리 621조.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시험에 지금 국가고시 나왔던 시험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주로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이다. 그러면 안 돼. 다른 특약이 없으면. 왜? 위약금 특약 이런 게 있잖아요. 환매대금은 언제나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다. 그러면 안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이자와 과실만 거다 상계죠. 원칙이야, 원칙. 그런데 언제나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렇게.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할 수 없다. 4번 틀렸죠? 5번.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뭐가 된다? 소멸해. 환매권은 뭐다?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자, 23번. 환매를 실행하려면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 줄고. 23번 1번. 환매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환매 의사표시. 이건 말이 안 돼. 매매대금과 매매 비용이라고 해야 돼. 매매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합해서 환매대금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환매대금은 여러분 봐봐. 21번에 2번 봐봐. 21번에 2번을 봐봐. 환매대금은 그렇게 해서 안 했어. 매매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점 뭐냐면 여기 1번을 뭐라고 하냐? 1번을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과가 아니고 매매대금과 매매 비용을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을 이렇게 하든지. 환매대금. 그럼 봐봐. 21번에 5번 봐봐. 21번에 5번.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자면 이렇게 하든지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매대금이란 말이 매매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을 환매대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1번은요, 말이 잘못됐으니까 매매라고 바꿔. 2번, 환매에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뭐라고 했어? 과실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과실과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줄 것이고 상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다 써. 언제나 X라고 써. 언제나 X. 언제나 그러면 안 돼. 3번. 공유자의 1인이 환매 특약에 의하여 그 지분을 매도한 후에 그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분할받은 부분에 대하여 환매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는 법조문은 그대로예요. 4번.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 다음 5번 봐봐. 환매권의 보류 등기를 할 때는 환매권이 성립한다. 환매권의 보류 등기를 할 때는 환매권이 성립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요, 등기는 무슨 요건이죠? 대항요건일 뿐이에요. 알겠죠? 대항요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매는 뭐죠? 환매는 갑하고 을하고 합의해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매도하면서 다시 5년 안에 다시 사오겠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 환매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등기는 어떻게 한다? 동시에 해야 되고, 만약에 동시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물어본다? 재매매 예약으로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 교환을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교환을 보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뭐라고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니까 금전은 안 돼요. 그러면 이외의 재산권이니까 이때의 재산권은 뭐냐? 여러분 주식하고 저당권을 교환할 수 있어 없어? 주식하고 저당권 교환할 수 있어 없어? 주식하고 소유권 교환할 수 있어 없어? 재산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재산 아니에요? 소유권은? 저당권은? 물권하고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민법 있잖아요. 민법은 재산권하고 신분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신분권은 친족법하고 상속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재산권은 물권하고 채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동포 여러분. 그래서 이 물권과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재산권과 신분권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엑기스를 뽑아서 만든 것을 민법 총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민법 총칙 첫 시간에 강의하는 거잖아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과 신분권,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재산권이죠, 저당권은.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노무제공, 노동력 제공이죠? 노무제공은 재산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을 완성할 의무. 이것은 다른 국가고시에 나온 거, 두 개는. 이것은 재산권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교환이라는 것은 뭐죠? 교환은 재산권을 바꾸는 거지 반드시 물건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교환계약을 요물계약이다 그러면 큰일 나. 교환계약은 유상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봐, 이걸 구별해봐. 여기 지금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이 1억짜리인데요. 그러면 의리한 사람이 돈 1억을 주고 이 사람하고 사. 알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럼 여기요, 이 건물이 1억짜리인데, 갑의 건물이 1억짜리인데요. 여기요, 의리요, 토지하고 맞바꾸는데, 토지가 9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00만 원을 더 얹어서 사. 알겠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의리요, 돈 1억으로 이렇게 주고 사잖아요, 건물을요. 이것을 뭐라 하냐? 매매라고 얘기를 해. 완전히 반대급부로 돈만 주는 걸 매매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집하고 토지를 바꾸죠, 토지를 바꾸는데 부족한 것만큼만 채워주죠. 이걸 보충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교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매매계약은 우리가 여기 보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서 돈을 주면 안 되냐, 그게 아니고 반대급부로 100% 돈만 주면 매매예요. 알겠죠? 여기는 돈만 주죠. 그러니까 매매예요. 여기는 땅하고 건물을 바꾸잖아요. 땅하고 건물을 부족한 것만큼만 조금만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4번을 먼저 봐. 24번 뭐라고 나왔죠? 교환물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을 때 그 차익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방 당사자가 일정에게 금전을 보충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보충금이죠. 2번 당사자가 바로 목적물을 서로 교환하는 현물교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물교환이 물물교환이죠. 이런 보면 우리 벼룩시장에 가서 보면 애들 장난감하고 옷하고 바로 바꿔 안 바꿔? 바로 바꾸잖아요.
3번은요. 교환은 당사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지 않을 것을 약정을 하죠. 교환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요. 교환은 국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요물이다. 이게 안 된다고. 교환은 재산권을 바꾸는 거지 물건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요물 그러면 안 된다고. 25번은요.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다시 연장을 못하고 교환은 유상이죠.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3번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는 환매는 환멸에서 효력이 없다. 써 거기다가 없다 동그라미 하고 재매매예약 재매매예약으로 봐. 그 다음에 4번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는 점에서 매매하고 다르다. 알겠죠? 매매는 100%마다 반대급부가 돈이다. 돈. 알겠죠? 5번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말이 되나요? 등기는 뭐다? 대양인데 등기가 없으면 대양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27번요. 우리 기출문제죠. 갑은 시가 75만 원 중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을이 시가 100만 원의 자신의 중고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교환하자고 제안을 했다. 갑은요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고 자동차의 시가를 숨기고 중고 자동차의 시가를 숨기고 중고 자동차에 10만 원을 추가 10만 원을 추가해서 교환하기로 했어. 그럼 중고 자동차에 10만 원을 추가했단 말은 그럼 얼마로 지금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었는데? 그 참 신기하네. 여러분요? 자, 봐. 여기요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여기요 뭐가 있죠?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죠? 이게 갑이고 이게 을하고 이렇게 맞교환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시가를 속였죠?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다. 왜 시가를 속이는 사기가 아니죠? 시가는 착오는 아니죠? 사기도 아니다. 왜? 우리가요, 여러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공부를요,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냐면, 교환계약에서 딱 하나만 정확하게 암기하라. 뭐죠? 교환계약. 사기에서 딱 하나만 정확하게 암기하라. 교환계약, 사기에서 교환.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기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기에서 정확하게 하나를 암기하라. 교환계약은 사기가 아니다. 100만 번 얘기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요. 지금 우리 교환계약 아니에요, 교환계약. 시가를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원래 이게 75만 원인데 플러스 10만 원을 얹어가지고 했다. 다소 높은 가격.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얼마를 계약했다? 85만 원. 그럼 보충금을 얼마를 더 줘야 돼? 15만 원을 더 줬다. 이걸 뭐란다? 보충금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75만 원짜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1번.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은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이다. 쌍무. 2번. 갑이 을에게 보충 지급하기로 한 10만 원에 대해서는 보충 지급이로 한 10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을 추가해 그랬으니까 봐봐. 10만 원을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어떠냐? 여기 10만 원을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죄송해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 이게요 90으로 받다 이 말이야. 90으로. 이걸 90으로 받다. 그러니까 10만 원만 준다 이 말이죠. 이걸 보충금이네요. 보충금. 10만 원만 더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건물은 이것을 75만 원짜리 얼마를 받다? 90만 원으로 받다. 얼마를 더 플러스했다? 15만 원. 15만 원을 더 플러스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증 10만 원에 대해서 매매되게 하는 규정이 준용되고 갑을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은 뭐다? 불공정? 불공정 들고 봐. 불공정 되려면 몇 배 차이가 나야 돼? 불공정은 몇 배 차이가 나야 돼? 3배에서 4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봐봐. 75만짜리를 90만 원이라고 그랬죠? 15만 원 더 얹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배도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불공정을 말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4번.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조물의 시가를 묵비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았죠? 그러면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조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냐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까지 사기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니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옳은 것은
2번이다 이 말이죠. 2번이다. 알겠죠? 우리 기출 문제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29번부터 뭐냐면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요 담보 책임 아주 임대차에 관한 것인데요. 이런 임대차는요 한꺼번에 설명하고 하는 것이 나으니까 잠깐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